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203회 이야기 일지사상의 미래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지사상의 미래가치는 우리가 지금껏 일지사상 그러면은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을 묶음으로 정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일지라는 거는 한 일자에 그다음에 그칠지지만 이거의 본래의 의미는 발음의 의미라고 했어요. 이 발음의 의미에 있어서의 발음에 제대로 설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발음은 결국은 뭐죠? 우리가 사에 있어서의 우리의 형이라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상과 하를 다 매개하는 이 매개자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래의 모습에서 나타난 사상 그랬어요. 이 사상이라는 거는 미래 가치가 사실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동일한 형태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일제사상의 미래가치라는 것은 결국은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미래가치는 단순히 하나의 철학 이론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통합적 사고와 실천적 지혜를 제공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일지사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한테 실천되지 않는 사상이라면 그거는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일지사상은 우리의 삶 속에 발음이란 근거를 통해서 모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실천하는 자는 발음을 따르는 자이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부정, 즉 바르지 않음을 쫓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류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방대한 지식을 얻었지만 우리가 과거에 있어서 과거의 고대,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지혜를 얻기 위한 거예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 뭐를요? 지식을 도구로 썼어요. 지식을 도구로 썼는데 우리는 지금 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식에 몰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을 얻었지만 동시에 가치관의 혼란, 인간성의 상실, 환경 파괴,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 방대한 지식의 이 혼란 때문에 그래요. 방대한 지식의 혼란. 각각의 지식은 그 나름대로의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각각의 지식은 나만이 옳습니다. 이게 나만이 옳다라는 이 생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생각에 이렇게 빠지는 즉시 우리는 뭐가 일어나요?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이 일어난 시대에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다? 가치관의 혼란과 인간성 상실, 환경 파괴,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라는 거고, 이러한 문제의 현실은 어디에서 지금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뭐 때문에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방대한 지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을 얻었지만 동시에 가치관의 혼란, 인간성의 상실, 환경 파괴,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뭐 때문에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방대한 지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내가 어떤 것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은 지향점이 있어야 돼요. 이 지향점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대, 중세, 근대, 현대의 이 모든 지향점은 미래에 있어서의 모든 지향점 뭐예요? 발음을 지향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발음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식이 도구화된 뭐가 필요하다?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현대사회가 기술적 능력, 즉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발전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발전했지만 윤리적 판단,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기술적 능력, 할 수 있는 것은 무척 뭐예요? 방대하게 많습니다. 많다. 그러나 이 많은 것을 그대로 하면 그대로 진행이 되면 뭐가 있어요? 그대로 진행이 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문제를 최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윤리적 판단,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충분한 기준이라는 게 뭐죠? 발음이에요, 발음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인은 보세요. 현대인은 인공지능, 유전자 편집 기술, 빅데이터, 로봇 기술 등을 통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이로 인해서 인간은 많은 편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유전자 편집 기술로 인간의 유전자를 수정할 수가 있고, 이게 인간의 유전자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기형적인 병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것을 유전자 편집 기술로 인해서 인간의 다른 유전자, 부정의 유전자가 아닌 이 부정의 유전자를 발음의 유전자로 수정시킬 수 있고,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즉 이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술적 해답은 풍부합니다. 인간이 기술 문명은 지금 굉장히 발전되고 있는데 이 지혜스러움, 즉 발음을 지키는 윤리적 가치, 이 윤리적 가치라는 것은, 이 윤리적이라는 말은 고대나 중세나 근대나 현대나 미래에 있어서 이 가치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윤리라는 건 변화가 없어요. 동일해야 돼요. 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죠? 이건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래요? 그럼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여기에 대해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어디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 이익을 위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기준은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모든 기술이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이 윤리적 가치, 윤리적 기준조차도 역시 기술 우월주의에
입장에 있어서는 기술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입장에 있어서는 윤리적 기준이 없으면은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라고 해서 윤리적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리적 기준이라는 건 윤리의 적용의 대상이 누구죠?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윤리적 기준은 앞에 사람에 대해서 윤리적 기준이라는 것은 반드시 발음에 근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발음이 무엇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발음. 이 발음이 무엇입니까? 아, 그거는 일치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일치 상태. 일치 상태가 그럼 뭐죠? 일치 상태가 뭐냐면은 우리의 혼란스러움이 전혀 없는 상황이 이게 일치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혼란이 없다는 것은 내가 상하에 있어서의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상하의 소통이 가능하고 좌우에 있어서의 소통도 가능한 그 상황이 혼란스럽지 않은 상황이고 일치 상태이고 발음이고 발음에 근거한 우리의 윤리적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런데 우리는 윤리적 기준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한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데 사람 이외에 이것을 적용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윤리라는 건데 이 윤리적 기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공지능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그 윤리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인공지능에 대해서 윤리적 기준을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이 개발자 내지는 사용자에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후자로 얘기를 해야 돼요. 개발자와 사용자가 발음에 입각한 내용으로 개발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의 윤리적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모순. 그러니까 인공지능에는 윤리적 기준에 적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모든 기술은 윤리적 적용이 가능하다 안 하다? 없어요. 그러면 윤리적 기준을 그것을 쓰는 자와 개발자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욕심이 많죠. 이익에 대한 욕심이 많다 보니 돈이 된다면은 어떻게 윤리적 기준을 무시를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을 하겠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인공지능이나 아니면은 유전자 편집 기술 이러한 것들이 지나치게 된다는 거죠. 지나친다는 거는 이미 우리의 현실에서 과용이 됐다는 거예요. 남용이 됐다는 거예요. 남용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문제 발생되는 사례를 볼까요? 사례를 보면 유전자 조작으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아기를 만드는 것이 옳은지,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사회적 논란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유전자 조작의 문제이고 인공지능의 문제이고 개인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이 문제입니까? 이 문제의 근원은 뭐예요? 얘네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개발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자들이 윤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문제는 결국은 뭐예요? 모든 논란과 혼란은 사회에 있어서의 모든 논란과 혼란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요? 사람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발생이 돼요? 아니요. 그럼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 발생이 돼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인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인해서 이러한 발생이 생기는 겁니다. 이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해야 해요? 윤리적 기준을 찾아야 돼요. 윤리적 기준은 뭐예요? 발음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적 기준이라는 거는 과거,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미래의 그 윤리적 기준의 가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바뀌어야 된다는 거. 고대에도 그랬고, 중세에도 그랬고, 근대에도 그랬고, 현대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역시 불변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그것을 좀 더 표현을 하면 절대적이다, 보편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따라서 현대사회는 단순히 기술 발전과 효율성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 책임, 공동성과 같은 윤리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가능성의 문제를 넘어 당위의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현대는 이걸 고민을 할까요? 아니죠. 고대도 이렇게 고민했어요. 중세도 그렇고 근대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미래에도 고민을 할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한 이 고민은 영원히 가져갈 겁니다. 이게. 따라서 이 문제가 정리가 되려면 뭐예요? 윤리적 기준이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참된 이치, 진리라고 보편성, 절대성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일치사상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진리 탐구와 도덕적 실천을 함께 강조함으로써 5가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제 5가지의 방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지식과 인격의 통합이라는 가치를 가진다. 지식이 인격과 통합된 상태에서 이 지식이 활용이 안 되면은 이 지식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지식이라 하더라도 악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교육은 전문 지식 습득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나 일치사상은 암과 인격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성장한다는 것은 학행 일치, 지행 합일, 지도법 합일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미래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올바른 인성함양이라는 가치 추구와 더불어 인간다운 삶의 방향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올바른 인성함양과 제시해야 한다. 여기까지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지금 무슨 의미예요? 세상이 바뀐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불변이에요. 이게 시대가 바뀌어도 이게 시대가 바뀐다 하더라도 올바른 인성함양과 가치 추구와 올바른 인성함양이라는 가치 추구와 인간다운 삶의 방향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윤리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윤리적 기준은 뭐예요? 발음입니다. 발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한테 있어서 어떤 상태로 나옵니까? 일치 상태로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일치 상태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게 우리 앞서서 얘기한 202회 때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엇이다? 중요입니다. 이걸 쉽게 얘기해서 바람직한 관계 설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람직한 관계 설정. 석가모니의 말로
표현하면 이게 뭐죠? 자리이타입니다. 예, 자리이타는 상대와 나와 있어서의 모든 관계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국가 간에 있어서의 이 외교의 핵심이 되는 것도 자리이타가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볼까요? 두 번째, 과학과 윤리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다. 지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인격의 통합이랑 같이 지식과 인격의 통합, 그러니까 이 인격이 뭐에 바탕에 둬야 돼요? 윤리적 가치에 바탕을 둬야 됩니다. 그때 윤리적 바탕에 통합을 둔다면 지식이 인격 발음에 근거해서 활용이 돼야 됩니다. 개발되고 우리가 활용이 돼야 됩니다. 이 얘기. 둘째는 과학과 윤리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과학 따로 윤리 따로가 아니라 과학과 윤리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윤리적 과학이 되고 과학적 윤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의 내용은 인공지능, 생명공학, 로봇 기술 등이 발전할수록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기술의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중요해집니다. 이 윤리적 기준 누구한테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인공지능, 생명공학, 로봇 기술 등에 적용을 할 수 있다? 아니, 쟤네들은 윤리하는 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윤리에 대한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이 뭐를요? 바람직한 관계 설정, 즉 윤리적 기준이 서야 됩니다. 이때에 쓴다는 것은 발음에 입각해야 되고 이 발음이 우리의 내재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을 우리는 일지라고 이게 잘 구현되어 있는 것을 일지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지사상은 기술의 발전이 진리를 탐구하는 이성과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도덕성을 함께 강조함으로써 기술 문명의 부작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지금 여기 보세요. 이 내용에 보면은 기술의 발전이 진리를 탐구하는 이성과 이게 뭐예요? 여기가 이게 합리적인 지식이에요. 합리적 지식이라는 것은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지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도덕성을 함께 강조함. 바르게 사용하는 뭐예요? 활용자죠. 활용자, 이용자가 어떻게 해요? 지나치지 않는 그런 중용적인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 중용적 행위를 뭐라고 했어요? 한자로 얘기하면 바른 8글자로 하면 바람직한 관계 설정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동양과 서양의 사상적 통합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어디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발음이라는 것은 동서양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됐을 때 참된 이치가 되고 보편성이 있고 절대성을 갖는 거예요. 따라서 동양과 서양의 사상적 통합 가능성을 제공을 하는 게 어디서요? 일지사상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동양이 강조한 수양과 조화, 서양이 강조한 이성과 과학 정신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세계화 시대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연결하는 발음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철학적 태도가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너 보편성을 가지고 있니? 절대성을 가지고 있니? 참된 이치의 합리적이니? 이런 표현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것은 발음에 근거하니 이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보면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연결하는 발음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철학적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맨몸을 가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저는 위는 셔츠를 입고 밑에는 바지를 입고 밑에는 양말을 신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가리는 종류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치마를 입고 그 다음에 위에 이 위에 잠바를 입고 양말을 신던가 아니면 스타킹을 신던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역시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의복이 하나가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의복이 다양한 존재가 있듯이 다양한 존재로 불리듯이 참된 이치인 진리 역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대상마다 그 부름이 호칭이 틀려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가끔 얘기를 했죠. A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모라고 해요. 그럼 B의 아버지 어머니도 부모라고 하죠. 그럼 내 부모만 부모고 상대 부모는 부모가 아닐까요? 역시 부모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부모라는 거는 뭐예요? 이 부모라는 건 진리고 이 진리는 이 진리를 부르는 모든 거에는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얘네들이 모두 각각의 부르는 얘는 부모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넷째, 개인과 사회의 동시적 발전을 추구합니다. 그랬어요. 개인과 사회의 동시적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누구에게도 해가 돌아가지 않는 자리이타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책임이 종종 충돌합니다. 일치사상은 개인의 성찰과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실천과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자리이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지향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책임이 종종 충돌합니다. 그랬어요. 개인의 자유가 우선일까요? 이 얘기는 결국은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근데 권리만 행사하려고 하면 이 자유는 뭐예요? 방임이에요. 방임. 그 의무만 행사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따라서 우리는 권리와 의무가 적절한 상태에서 유지가 됐을 때 우리는 그걸 뭐예요? 개인의 자유, 공동체의 책임이 한 그릇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책임을 종종 충돌한다라는 이 표현은 주로 서양사회에서, 동양보다는 서양사회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예요?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얘네들은 아직까지 균형 잡힌 권리와 의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사상은 개인의 성찰과 성장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는 뭐죠? 윤리적입니다. 이게 도덕성에 따릅니다. 그러고 나서 사회적 실천과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자리이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지향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섯째, 생태문명 시대의 철학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된 존재로 보기보다 상호 연관된 유기적 존재로 이해하고 그랬어요. 자, 일치사상에 있어서는 상과 하의 소통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기적이라는 얘기는 모든 건 얽혀설켜 다 연결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분리된 존재로 보기보다는 상호 연관된 유기적 존재로 이해하고 참된 것을 행하는 진리의 실천을 통해 그랬어요. 참된 것을 행한다는 것은 뭐죠? 진리를 행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바름을 행한다는 거고, 이건 뭐죠? 중용을 행한다는 거고, 이거는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과의 공존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환경 위기 시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참된 것은 생각, 지식, 마음, 인격, 행동, 실천, 사회, 관계, 자연, 우주 이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안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발음의 속성이 다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에 적용이 되려면 뭘 적용해야 돼요? 발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참된 것을 적용하는 대상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의 인식, 마음, 행동, 사회, 자연, 우주 전체까지 미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특히 진리를 아는 것보다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죠. 그러므로 일치사상의 미래가치는 진리의 탐구와 실천을 통해 인간성, 과학기술, 사회, 자연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왕순이의 주장한 지행합율의 통합적 철학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생 입장에서는 뭐죠? 학회일치예요.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덕복 합일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철학이 진리를 찾는 데 집중했고 현대의 철학이 다양성과 상대성을 강조했다면 일지사상은 앞으로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여 인간과 세계를 함께 성장시키는 철학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일치사상의 미래가치는 지식, 인격, 사회, 자연을 진리와 실천의 하늘로 연결하여 인간과 세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끄는 데 있다는 의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진리라는 건 뭐죠? 발음이에요. 발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보면은 이거는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행합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일지사상의 미래가치에서 일지사상은 발음도신 발음 즉 일이라는 건 발음의 또 다른 의미예요. 혹은 멈춰야 할 곳에서 멈출 줄 아는 지혜를 핵심으로 하죠. 그래서 끊임없는 팽창과 속도만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 일지사상이 가지는 미래가치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매우 강력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걸 내용을 보면 이래요.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과 브레이크의 미학. 현대 문명은 끝없는 성장을 추구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욕심이 지나친 거예요. 욕심이 그 결과로 기후위기, 자원고원, 생태계 파괴라는 한계에 봉착을 합니다. 이 현실에 대한 일지사상의 미래적 대안은 무조건적인 전진이 아니라 인간이 어디에서 멈춰야 정의롭고 안전한가에 대한 철학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욕망의 폭주를 멈추고 자연과 공존하는 자발적 멈춤의 가치관을 제공하여 미래 환경 및 자원 위기를 해결하는 생태학적 문명 전환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의 속 인간성 회복이에요. 자, 일지사상은 우리 전체가 모두가 돼야 됩니다 라는 것보다 핵심적인 건 뭐죠? 너부터 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의 현실의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물질적 풍요는 극대화되는 반면 현대인들은 극심한 정신적 거리 우울증 그리고 도덕적 해이라는 심리적 윤리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일지사상의 미래적 대안은 올바른 자리에 멈춰서서 올바른 자리니까 바른 자리에 자신을 돌아보는 일지사상의 실천은 인간이 맹목적인 본능이나 물질적 욕망에 휘둘리는 짐승 같은 상태로 추락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강력한 내면의 제어 장치가 뭐예요? 일지사상입니다. 또한 일지사상은 기술이 인간을 대체해 나가는 미래사회일수록 가장 인간다운 존엄성과 도덕적 각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삶의 방향을 바로서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지사상이 결국은 뭐예요? 동서양에 있어서의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 이 모든 것이 가야 할 길을 밝힌 자그마한 횃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홍익인간 영신과 결합한 상생의 현대적 리더십 그랬어요. 자, 이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당군의 역사는 우리의 없어졌 이 시대에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고대 당군이라는 것이 이 사실적인 게 아니라 신화적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에 기인한 사회가 우리는 당군 사회였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그래서 홍익인간 영신과 결합한 상세의 현대적 리더십 일지사상은 당군 신화의 홍익인간 즉 널린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철학과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다. 인간의 상상을 중시하는 추구하는 일지사상에서 살펴본 미래의 리더십은 독점과 경쟁이 아닌 협력과 포용을 중심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과 권력 확장을 어느 시점에서 멈추고 이를 공동체와 나눌 줄 아는 일지사상 기반의 리더십은 조직 내 부의 갈등을 치유하고 구성원을 진심으로 결속시키는 지속 가능한 현대적 경영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일지사상의 미래가치는 단순히 과거의 도덕적 훈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팽창주의적 위기를 극복할 문명적 브레이크, 기술 만능 시대의 인간성 수호 양식, 그리고 상생을 이끄는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 가치관으로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 증명될 정신적 자산이 무엇이에요? 일지사상이에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일지사상은 없었던 게 새로이 불쑥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지사상이라는 거는 미래 가치에 상당히 높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토양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203회까지 하고 지금 204회에서는 일지사상의 저자, 즉 제가 추구하는 공동체의 삶과 추구하는 방법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